안녕하세요. 하임주영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바로 공매도 재개 여부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시장이 불안했던 작년 3월,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요.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금지되었다가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 3월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공매도는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가격 상승 시 이 차익을 남기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매도인데요. 공매도는 없는 것을 매도한다, 없는 것을 판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해 볼게요. 우리전자라는 기업이 단기간 주가가 10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이를 지켜봤던 김구는 우리전자의 주식이 지금이 최고점이고 앞으로는 하락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본인은 가진 주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허군에게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테니 나중에 한 주를 꼭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허군에게 주식 한 주를 빌려옵니다. 우리전자 주식 한 주를 받아온 김구는 지금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된다고 했죠.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빌려온 주식 한 주를 바로 시장에 10만 원에 팔게 됩니다. 그럼 빌려온 주식을 팔고 받은 이 10만 원은 김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며칠 후 김군의 예측대로 우리전자의 가격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폭락한 겁니다. 김군은 허군에게 빌린 주식 한 주를 갚아야 하는데 마침 가격이 싸졌으니 가지고 있던 현금 10만 원에서 우리전자 주식 한 주를 5만 원에 사게 됩니다. 자, 김군이 산 주식 한 주는 허군에게 돌려주면 둘 사이의 거래는 끝이겠죠. 자, 이 방법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갚는 거죠. 그럼 김군은 공매도로 총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걸까요? 10만 원에 팔고 5만 원에 사서 갚았으니 5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김군의 예측이 틀려서 10만 원의 우리전자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반대로 더 올라갔다면 이 공매도를 한 김군은 올라간 금액만큼 손해를 봤을 겁니다. 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공매도의 종류를 보시죠.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차입 공매도는 위에 예시를 든 것처럼 주식을 빌려서 팔고 되갚는 방법을 말하고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팔고 결제 전에 이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투기적인 성격과 결제 불이행 가능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를 하는데도 이 위법 행위가 아예 근절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주식을 차입, 즉 빌려와야 되겠죠. 주식을 빌리는 방법은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기관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개인이 기관처럼 이 대차거래 주체는 될 수 없으나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예로 보면 주식 대여 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하면 증권사를 통해 기관과 외국인에게 0.1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든 증권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은 증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주거래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주식을 빌려주는 건데요. 공매도 투자자에게 연 5% 내외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60일 한도로 빌려주게 됩니다.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빌려주는 거고, 대주거래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의 몇 가지 사항을 좀 더 비교해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는 대차거래는 규모가 크고 수수료가 낮고 대여기간이 긴 반면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이 대주거래는 규모가 작고 높은 수수료에 짧은 대여기간으로 사실상 제약도 크고 위험도 크니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매도를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비율은 단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매도의 주체는 거의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럼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두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공매도의 장단점 때문입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죠. 만약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식을 사는 사람만 있지 시장에서 파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이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구매 수요를 유발해줘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가 과열되는 현상을 방지해준다는 겁니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이 가격을 눌러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아까 예를 들던 김군의 예시처럼 하락장에서도 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공매도의 단점은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 후에 반대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 주식을 빌려온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주식을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큰 손들이 공매도에 투자해서 일부러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주가를 낮추는 행위 등 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시장에 교란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가 어렵다는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에 쏠리게 되면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한순간 폭락할 수도 있죠.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 장점을 감안해서 공매도 재개를 해야 한다며 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서라도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공매도 제도를 신설하고 또 공매도의 제도 개편에 따른 부분을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개인들의 공매도 반대 입장은 역시 강경하죠.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 자체의 문제보다 한국 시장의 이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가 큰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